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하락장인 것 같아요. 저는 2025년은 서울 입성의 최고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양도세 중과 완화가 되는 걸 확인 후에 살 겁니다. 저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 분양권을 사면 되고 안 나오면 안 사면 됩니다. 이게 저의 솔직한 투자 전략입니다. 네, 제가 2025년에는 코인들을 알트는 다 정리할 거고 비트코인은 반 정도 정리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죠. 그럼 그 정리하면 현금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현금으로 뭘 할 거냐? 저는 서울 부동산을 투자할 생각이에요. 경기도는 어떠냐? 저는 서울 부동산을 살 거예요. 네, 경기도도 좋은 지역들이 많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서울 부동산을 투자할 생각입니다. 저는 용인 토지를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용인의 땅들, 원산면 특히 처인구, 남사읍 뭐 이런 다 좋게 보고 있어요. 용인의 처인구 토지는 다 좋게 보고 있고 저 뭐 이게 투자가 많이 돼 있으니까. 근데 경기도에 추가로 더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집도 있고 뭐 서울에 뭐 집이 있긴 있는데 마음에 그렇게 뭐 썩 흡족하게 마음에 드는 곳은 아니라서 서울 부동산을 좀 사볼 생각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셋 중에 하나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좀 분양권을 투자해서 좀 전매를 해서 수익을 얻을 생각이고, 그리고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를 할 생각이고, 서울의 빌딩 이거는 좀 최종적인 거죠. 얘네들 다 정리하고 나중에는 좀 빌딩 쪽으로 갈아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그리고 뭘 살지 뭐 그런 부분들은 방송에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뭐 이야기는 드릴 거예요. 저는 이제 분양권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어저께 분양권 샀습니다. 어저께 팔고 다른 것도 샀습니다. 뭐 요 정도 이야기는 해도 되잖아요. 직접적으로 상품을 이야기하는 거는 뭐 되는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말씀을 드릴 거고, 근데 제가 사기 전에, 지금은 아무리 얘기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후보들은 충분히 언급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산 다음에 이거 사세요 그런 말을 못 드려요. 네, 그거 불법이지 않나요? 선행매매잖아. 물론 이게 부동산은 선행매매에 대한 제재가 크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큰 범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미리 먼저 사가지고 뭐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막 이거 사세요 이렇게 막 띄워서 가격 시세를 올리면은 시세 조작 혐의로 구속되거든요. 그냥 중범죄니까. 근데 부동산은 그런 게 없나 봐요. 부동산도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거제도에 집을 많이 사가지고 거제도 좋습니다 막 띄워. 거제도 집값 올라가면 팔고. 저 완전 그거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규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사기 전이니까, 매수하기 전이니까 마음껏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다고 하는 것들을 마음껏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이미 제가 방송에서 한두 번은 다 다뤘는데 걔네들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으니까 오늘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2024년에는 지금은 하락장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셔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후행 지표입니다. 후행 지표. 이게 뭐 정확한 지표는 아니고 후행하는 지표이긴 하지만, 그래서 2월 5일까지는 떨어지고 있지만 이번 주는 올랐을 수도 있어요. 이건 후행 지표니까.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데이터 자체가 이번 주 데이터가 아니라 한 달 정도 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됐든 현재까지의 추세는 큰 이변이 없는 한 하락 추세인 게 좀 확실하고, 강남도 마찬가지죠. 강남도 하락 추세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다 붙어 있는데 상승장이라고 우기면 그 사람이 더 이상하지 않을까.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하락장인 것 같아요. 그럼 올해 하반기는 어떠냐? 뭐 제가 그런 것까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코인 투자를 지금 올해 하고 있잖아요. 올해 코인에 투자하면서 부동산도 추가로 한다. 뭐 제가 뭐 엄청난 부자도 아니고 코인도 하고 부동산도 사고 이건 어차피 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코인만 투자할 거예요. 요거는 할 생각이 전혀 없고, 2025년에 코인을 적당한 시기에 뭐 일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될 테니까 코인을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서울 부동산으로 옮겨 타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타당하다 싶으시면 본격적으로 딥하게 공부를 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하시면 되겠고요. 난 이거보다 더 좋은 뭐 미국 주식이나 뭐 한국 주식이나 뭐가 됐든 더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하시면 돼요.
24년이 상승장입니까? 하락장입니까? 뭐 저는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어차피 오르든 떨어지든 매수할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추이는 계속 지켜볼 거예요. 그럼 25년은 상승장입니까? 이거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코인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부동산이 덜 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코인에서 부동산으로 25년에 갈아타는 거는 이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코인에서 저는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부동산으로 옮겨 탈 거예요. 그럼 25년 몇 월이냐? 그건 제가 모르죠. 네,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내년에 적당한 시기 봐서 계속 오르고 있어도 뭐 일부 매도를 할 거고 떨어지면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현금을 만들고 그렇게 만든 현금으로 부동산으로 서울 부동산입니다. 저는 경기도에도 좋은 데 많아요. 그럼 지방은 어떠냐? 저는 지방 투자에 전혀 관심 없어요. 대구 투자는 어떠냐? 뭐 제가 느끼기엔 위험한데 본인이 대구를 잘 알고 확신이 있다면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고 투자할 생각이 없는데 저한테 물어봐봤자 내가 투자할 것도 아닌데 여러분을 투자를 돈 벌어주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려줄 리가 없잖아요. 네, 그건 기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거는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울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서울 부동산을 공부만 하면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인풋만 하면. 영상을 하나 찍으려면 정말 자료조사를 진짜 많이 해야 되거든요. 강제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웃풋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거는 저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정보가 가감없이 제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 저는 되게 어려워요. 정말 투명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말을 진짜 못하겠어요.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좋다고 말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는 글쎄요. 좀 어렵다.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제발 더 이상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렵다는 사람한테 모르겠다는 사람한테 왜 계속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산 투자 어때요? 일산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거긴 좀 투자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일산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그럼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일선 같은데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일산의 투자용이다. 실거주용으로는 되게 좋은 거 알거든요. 일산 되게 좋은 거 아는데 투자용은 시세가 올라야 되잖아요. 오르는 거 투자하는 게 투자용이잖아요. 근데 일산을 사는 게 좋을까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본인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뭐 전국의 모든 부동산 데이터를 다 파악해서 다 가르쳐줘야 된다. 저는 그런 의무감을 느끼고 있지 않고 저는 돈을 버는 게 일단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뭐 물론 부동산을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돈 버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투자라는 게 돈을 벌어야지 좋은 걸 샀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받으면 그게 투자입니까? 네, 저는 그런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위안이라고 생각하지 돈이 될 지역들만 냉정하게 분석해서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이거를 살까 고민 중이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께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를 누가 질문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알려드리진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2025년까지는 지방 쪽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영상에서 아예 안 다룰 것 같아요. 뭐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지방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2025년은 서울 입성의 최고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025년이 저점이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점이냐? 그건 전 모르죠. 하지만 저는 2025년에 투자를 할 거라고요. 왜냐? 코인을 이때 팔 거니까. 코인을 이때 팔면 이때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저점이든 아니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더 떨어져도 코인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갈아타게 하는 거죠. 네, 이게 저의 솔직한 투자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본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전망은 무의미해요. 정말 뭐 알면 좋죠. 네, 예측해서 맞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4년에 오릅니까? 몰라요. 25년에 오릅니까? 몰라요. 26년에 오릅니까? 몰라요. 그러면 2034년에 10년 후에 지금보다 올라 있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후에 앞으로 봤을 때 10년 후에 올라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오르든 떨어지든 저는 25년부터는 매수를 시작할 거라는 뜻이죠.
그럼 26년에도 살 겁니까? 뭐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사업을 하니까 사업에서 들어온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26년에 코인 투자를 한다?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26년에 들어온 돈도 저는 부동산을 매수할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 26년 요때는 계속 부동산 투자를 할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좋은 기회가 오면은 서울 쪽에 빌딩 투자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요건 언제쯤 할지 모르겠는데 한 26년이나 27년 아니면 28년 요 사이가 될 것 같아요. 26년에서 28년 요쯤에 매수를 하지 않을까. 그럼 빌딩은 34년에 오릅니까? 저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유망한 빌딩들은 저는 장기 우상향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어느 이상 일정 부분 이상 부동산으로 돈을 벌면 갈 곳이 빌딩밖에 없어요. 왜 빌딩밖에 없냐? 강남에 한강변 아파트 좋지 않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100억은 너무 또 큰 돈이니까 한 50억이 있다고 칠게요. 50억. 아주 대안이 많은 돈이죠. 하지만 50억이 있는데 뭐 여러분이 만약에 코인 투자를 잘했다고 칠게요. 그냥 기분 좋게 50억을 벌었다고 칠게요. 5천만 원 투자했는데 100배를 벌었어. 그러면 50억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50억을 벌었다. 그럼 여러분은 이 50억을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네, 대체로 50억 정도 만약에 2025년 내년 시점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시간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벌써 내년이에요. 한 1년 조금 더 남은 시간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니까 지금 생각해 놓는 게 맞지 않아요? 10년 후도 아니고 1년 후인데 지금 생각을 안 해놓는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1년 후에 내가 코인 투자를 잘해서 뭐 아니면 내가 뭐 사업을 잘해서 50억이 생겼다. 그럼 이걸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저는 대체로 그러니까 뭐 강남 쪽이나 유망 지역이죠. 한남동이나 아니면 뭐 서울 쪽에 있는 빌딩 요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얘네들을 공부해두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25년에 살 거니까 25년에 공부해야지.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공부는 24년부터 공부를 해야 아파트 공부하고 빌딩 공부하고 이거 1년 갔다가도 사실 모자라요. 한 2, 3년은 해야 그래도 저만큼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그러니까 물론 저보다 학습력이 월등히 뛰어나시면 모르겠지만 기본 베이스가 아주 뛰어난 게 아니면 지금부터 공부해도 솔직히 빠듯하거든요. 지금부터 충분히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갈 곳은 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고급 주거 아파트가 이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건물, 빌딩 뭐 이런 건 잘 모르니까. 이 두 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에 한 50억 이상 큰 자산을 벌었다면은 갈 수 있는 데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고급 주거 아파트가 50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50억짜리 고급 주거 아파트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저는 종부세가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종부세를 매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를 여러분들은 안 내고 있어서 종부세가 얼마나 짜증나는지 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50억을 벌게 되면 이 50억으로 종부세를 내잖아요. 50억짜리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게 매년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아니 웬만한 사람 1년 연봉일 수 있는데 한 달에 250만 원이잖아요. 뭐 월세도 아니고 매년 3천만 원을 내 집에서 내가 사는데 3천만 원을 종부세로 매년 내야 돼요. 저는 이게 너무 싫어요. 진짜 너무 싫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아니 이거 우리나라 말고 이런 거 내는 데 있어요? 진짜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내는 데는 없거든요.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급 주거 아파트보다는 이 정도 돈이 있으면 저는 그냥 빌딩을 살 거예요. 그리고 현금을 최대한 많이 넣고 대출을 최소화해서 빌딩을 매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BBB 투자 작년 한 여름쯤부터 제가 되게 많이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비트코인, 분양권, 빌딩 이거를 좀 순서대로 투자를 해볼 생각이다. 이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매우 긴 영상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영상들을 제가 공부를 진짜 많이 해서 제가 많은 시간 들여서 제가 공부한 거를 여러분께 다 나누어 드린 거예요. 네. 이렇게 할 생각이다. 그리고 타이밍 맞춰서 이렇게 할 거다.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이 했잖아요. 제가 전략도 다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떻게 할 거다 알려드릴 테니까 비트코인 충분한 것 같아요. 이제는 분양권과 빌딩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아파트도 되게 좋아요. 네, 저는 아파트를 산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공이 되면 종부세는 갖고 있으면 계속 내야 되잖아요. 좀 시세 차익 보고 팔 거예요. 그리고 빌딩 투자는 고래동 공부에서 파트 1, 2, 3를 제가 했거든요. 네, 이거를 묶음으로 고래동 공부에서 네, 판매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12월, 1월, 2월에 강의를 했어요. 네, 빌딩 생기초 강의는 나중에 묶음 강의로 한 10만원 정도에 판매할 생각이고 3월에 고래동 공부에서 임장 수업을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신사동에 빌딩 임장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빌딩 생기초 파트 1, 2, 3 이거 들으시고 같이 3월에 네, 저랑 같이 신사동에 임장 가시면 되겠습니다. 빌딩은 또 이야기 너무 많으니까 오늘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고급 주거 아파트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 고급 주거 아파트가 종착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에셋 파킹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파킹은 이제 심어 놓는다는 뜻인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뭐 이런 아파트는 도구입니다. 도구. 돈을 벌기 위한 투자용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 대한 로망이 뭐 별로 없어요. 뭐 저희 집이 뭐 그렇게 좋은 집도 아니고 되게 저렴한 집인데도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저는 그 어디에서 살아도 너무 만족해요. 네, 저 어저께랑 그저께 제 오피스텔 소파에서 이렇게 이틀 동안 잤는데 그것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난방도 안 돼가지고 히터 틀고 침낭 덮고 이틀 동안 잤는데 저는 그래도 충분히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디서 자도 너무 행복하니까 뭐 저는 다 만족해요. 물론 저희 와이프는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고급 주거 나 이런 거 갖고 싶다. 그러니까 소유욕이나 이런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하는 거주 욕구 자체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런 거는 그냥 다 투자 가치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급 주거 아파트에 종부세를 3천만 원만 내도 10년 내면 3억이잖아요. 이제 저는 그릇이 작아서 그런 투자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분양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분양권은 단점이 아직 좀 몇 가지 남았어요. 첫 번째, 가장 좀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는 단기로 분양권을 전매하면은 전매가 등기 안 치고 파는 걸 전매라고 하거든요. 양도세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대략 뭐 한 77% 이런 말도 안 되는 양도세를 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양권에서 내가 수익이 1,000만 원 났다. 그러면 770만 원은 정부 거고 세금이니까 내 돈은 23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대부분 다 뜯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규제 사고는 아직 실거주 의무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전매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현 시점에서 분양권 투자가 좋습니까? 그러면 메리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분양권 투자를 하냐 이 부분이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소설입니다. 마찬가지로 분양권 투자에 있어서 현재 이게 제일 큰 걸림돌이잖아요. 양도세가 중과되는 게. 하지만 저는 2025년이나 2026년 요쯤에는 이 중과 완화 정책이 중과가 없어지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과세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지금 올해 규제 사고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메이플자이 있었죠.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뭐 몇백 대 1, 뭐 1000대 1 막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엄청 인기 있었단 말이에요. 얘는 서초구니까 강남구에서 나오는 것들 다 인기 많을 거예요. 용산구에서 나와도 인기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제외하면 서울 쪽은 요즘에 경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내가 마음 먹으면 당첨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물론 가점이 아주 낮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줍줍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얘네들 빼고는 청약시장 전체가 초토화됐어요. 네, 이미. 아니 서울이 이 정도인데 경기도나 지방은 말할 필요나 있습니까? 평택 뭐 이런 데에는 뭐 그냥 아직도 미분양이 좀 많이 나 있고 가재지구 뭐 이런 데도 다 미분양입니다. 줍줍 나와 있는 것 당연하고 현재 미분양 상태예요. 서울도 제가 생각했을 때 뭐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이런 데 빼고는 앞으로 나오는 데들
다 미분양 날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 심리는 다 식었는데 분양가는 비싸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계속 청약시장이 초토화되고 미분양이 계속 심화되면 뭐 너무 당연하겠지만 건설사가 파산하는 곳이 계속 늘어나겠죠. 건설사가 파산하면 이게 금융권까지 번지게 되거든요. 뭐 PF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럼 은행에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예전에 뭐 저축은행 줄줄이 파산한 것처럼 은행권이, 금융권이 위험해집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휘청할 수 있죠.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이게 미분양이 그만큼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럼 미분양을 잡기 위해서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든 완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게 미분양이 계속 심해지면 중과 완화되는 거는 훨씬 더 많이 완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는 심지어 미분양이 나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 이런 혜택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 2013년에 나왔거든요. 이 혜택이 나오고 나서 2014년부터는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번 장에서도 이런 것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전에 분양이 잘 되기 시작하면 이런 규제 하나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도봉구 같은데 84 타입이 10억에 분양된다. 그럼 이러면 이거 너무 좋네 하고 막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돼야 분양이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건축비가 하도 높아져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노원구쯤 되는데 한 11억 뭐 요 정도의 84 타입 분양한다고 치면 이거 흔쾌히 넣을 수 있을까요? 그럼 미분양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태로 봐서는 앞으로 분양되는 게 계속 미분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미분양이 될 게 뻔히 아는데 건설사에선 분양을 할까요? 그럼 분양 물량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집을 안 짓는 거예요. 건설사가 땅은 사놨는데 집을 안 짓고 있습니다. 그럼 이자 비용 계속 나가죠. 그러면 거기에서 또 건설사가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게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또 힘들어지고 건설사도 파업할 수 있고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태형건설이 그랬잖아요. 땅들은 잔뜩 사놨는데 공사를 아예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데가 태형뿐이겠습니까? 뭐 롯데건설도 마찬가지고, 물론 여기는 뭐 모회사가 튼튼하니까 뭐 망하게 두진 않을 것 같지만 여기도 좀 문제가 계속 심해지고 있죠. 이렇게 큰 건설사들도 문제인데 작은 건설사는 지금 정말 초토화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줄줄이 망하는 거는 불보듯 뻔한 일이거든요. 우리나라 건설 시장 자체가 너무 크니까. 그러면 미분양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분양권 전매가 되잖아요. 요즘에 청약 넣을 때 다주택자가 넣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주택자 뭐 넣을 수는 있죠. 서울에 뭐 메이플자 이런 데 다주택자가 청약 넣을 수도 없지만 1주택자 넣을 수 있지만 당첨도 안 되고, 다주택자는 청약 자체를 넣을 수가 없어요. 집은 무주택자가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유주택자가 많이 삽니다. 뭐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집이 이미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요. 왜냐하면 무주택자분들은 무서워서 집을 못 삽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 때는 더더구나 무서워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투자를 위해서 유주택자, 그러니까 투기 세력이죠. 나쁘게 말하면. 이 투기 세력이 붙지 않는 한은 이 분양권이, 청약이, 일반 분양이 완판이 안 돼요. 이거 완판 되려면 어찌됐든 투기 세력이 붙어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투기 세력을 정부에서는 좀 일부 끌어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화 정책을 넣어서 돈 벌게 해줄게, 이런 거 사, 이렇게 좀 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한테 좀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 또 나오자마자 바로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 분양권을 사면 되고, 안 나오면 안 사면 됩니다. 그럼 분양권 투자 완화 언제 되냐? 그건 저도 모르죠. 25년엔 되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만약에 된다고 치면 그땐 좀 매수하면 되고, 만약에 안 됐는데 미리 사진 않을 거예요. 양도세 중과 완화가 되는 걸 확인 후에 살 겁니다. 네이버에다가 성정길로 검색을 하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이 블로그 들어가셔서 제가 코인 생기주 6기 모집 뭐 이렇게 올렸잖아요. 코인 강의 원래 2월에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일정이 안 나와서 3월로 조금 미루게 됐습니다. 3월 7일, 3월 14일에 줌으로 실시간으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수강료는 10만원입니다. 뭐 최저가로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초보자 대상으로 하는 매우 쉬운 강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초보자도 가능한가요? 네, 다 가능하십니다. 현물 투자, 선물 투자 뭐 다 배울 거예요. 계좌 개설부터 하긴 할 텐데 이거는 1주차에 들어가진 않고 미리 톡방 입장을 시켜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계좌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수강 신청하신 분들은 일단 최소한 K뱅크 계좌는 미리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비트도 계좌를 좀 만들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다가 막히는 부분 있으면 톡방에서 질문하시면 저희가 뭐 답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7일부터 이렇게 2주 동안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강의는 2주만 하지만 톡방 통해서 이게 질의응답이나 뭐 소통은 2달 동안 할 예정이에요. 강의도 2달간 무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의 신청은 지금부터 받고 있습니다. 여기 수강 신청 바로 가기에서 수강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